예, 오늘 단골집 찾아갑니다. 오늘 창업과 관련된 얘기도 할 겸 제가 평소 자주 가던 여기 현대사업 앞에 있는 아마 이 집 올라가는 계단만 봐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모처럼 한번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던 거를 벗어나서 오늘은 좀 저에겐 좀 익숙한 곳, 술 한잔 할 겸 해서 오늘의 전체적인 얘기는 그 직장인들이 늘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회사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창업과 관련된, 자영업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해서 겸사겸사 우리 익숙한 장소에 나왔습니다. 오지라퍼 후보장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 장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주로 아직은 제 구독자니까 이 장소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집의 가장 메뉴가 닭갈비도 유명합니다만 모든 스테이크 한 판을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같이 먹으면서 술 한 잔과 같이 먹으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회사를 여기 개동을 떠난 게 2011년, 2010년이죠. 2010년에 저희 현대아산이 여기 안국동 대동에서 우리가 연지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여기를 꽤 자주 왔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 우리 현대아산 후배들하고도 꽤 자주 여기를 왔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인연들과 함께 같이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락모락 김이 나네요. 맛있는, 여기 이 집에 유명한 거죠. 스테이크 한 판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먹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작하긴 뭐하고 이거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가 먹방 프로는 아닙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먹는 장면을 찍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벌써 네 번째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게 되네요. 근데 모니터한 결과 너무 똑같은 장면만 나온다 그러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한번 이런 얘기들 나왔고요. 여기 사장님 잘 아시죠? 여기 구한말에 우리 종부법 지서영 선생의 우리 손자분이 하시는 여기 사장님이 얘기하면 되게 필요하시긴 한데 얘기 아시는 우리 사람들도 요즘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집이 다들 이 동네가 알다시피 많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 보는 집들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대동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그런 단골집들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오면서 가는 집들도 없어졌고요. 요즘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그만두고 잠깐 재취업하기 전까지 한 4년 정도를 제가 자영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자영업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늘 고민하는 것들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은 회사를 언제든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게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그냥 어떻든 간에 퇴직금 많이 받고 모아놓은 거 많고 이러면 자산 많고 그러면 그냥 놀고 먹지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은 50대, 60대도 일하지 않으면 되게 자기개발 차원이라든가 늦지 않게 회사를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주변에 문제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은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에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자영업인데 결국 자영업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던 회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금화 상황이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되게 맞물려 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또 그만두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이 먼저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선택지가 많진 않았죠.
그 당시에는 뭐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취업을 한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뭐 재취업할 곳이 마땅치도 않고 에이 그래봐야 어차피 몇 년 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 또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럼 내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을 했죠. 일단 자영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자영업의 어려움이 그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어, 일단은 회사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근데 이 자영업은 내가 모든 부분 내가 사람을 구하고 식자재를 발주를 주고 뭐 요식업인 경우입니다만 메뉴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다음에 세무 관련된 것까지도 처리해야 되고 월급도 주고 사람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뭐 그는 각오를 합니다만 어쩌다 보면 몸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 일과 이 일을 갑자기 동시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뭐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데 이게 결국은 뭐 어떤 대표가 해야 돼서 은행에다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세무 문제가 이러면 다 대표가 해야지 누가 대리로 갈 수 있는 일하는 뭐 알바를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원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된다는 게 했었고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면 더 좀 버텨볼 수 있겠는데 이 자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경기를 민감하게 타진다고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차리자마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소문이 났어요. 그다음에 컨셉도 좀 괜찮았다고 한식을 코스화한다 뭐 이런 개념도 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근데 문제가 세월호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또 뭐 여러 전염병 뭐 그 당시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생겼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갑자기 우리 타겟층이 되는 뭐 아줌마들이 안 오거나 뭐 이런 뭐 점심을 받쳐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대했던 타겟층들이 안 와주고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어떤 어려움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조적인 말로 장사가 잘 되면 몸이 힘들고 장사가 안 되면 마음이 힘들다. 그래도 몸이 힘들 게 낫다.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돼서 마음이 힘든 거는 진짜 버티기 어렵더라고요. 그거가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한 3년 이상을 넘어가셨던 이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뭐 내 월급은 뭐 고사하고 뭐 계속 꼬라박아야 되는 직원들 월급은 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장사를 한 게 인사동이다 보니까 휴일이 없어요. 365일 상권이다 보니까 인원을 1.5배를 운영에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그에 따라 월급도 많이 나가지만 사람을 구하는 부분이 적정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매번 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에 회의를 많이 듣게 되죠. 갑자기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됐을 때 갑자기 하게 됐을 때에 겪는 모든 문제를 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 어떤 뭐 제가 뭐 음식점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이제 메뉴라든가 뭐 최소한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 도와주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좀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의 그 친구를 도움을 믿고 했지만 그 친구가 또 나중에 바로 뭐 그런 걸로 공부하러 간다고 외국을 같이 가는 바람에 저는 갑자기 당황하게 됐던 문제들 그 친구를 너무 의지했던 것도 문제였고 기본적으로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의 뭐 컨설팅을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바로 제가 혼자서 다 모든 걸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식자재 하나를 뭐 새로 하나 구하는 것부터도 매번 어떤 난제였고 그러니까 사람 구하는 것들도 결국은 생각보다 되게
가게가 이 사람들이 보면 그 친구 얘기하는 아우 사람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 말은 그 친구는 어느 정도 좀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벨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새로운 메뉴를 공부하겠다는 친구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구하는 게 쉬웠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했던 기능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높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몸으로 겪은 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충분하게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뭐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술이 땡기네. 옛날에 어떤 실패 사례가 근데 망하게 되면 추억에 가까워지니까. 예 사장님 이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누님이 여기 또 하나의 메뉴가 원래 여기 닭갈비집이기 때문에 닭갈비 좀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망하게 되진 않거든. 쓰나미의 여파, 쓰나미가 무서운 거는 한 번에 파도로 넘어오지 않고요. 그게 파동이 있습니다. 한 번에 그 여진이 오는 거죠. 제가 한번 자영업으로 식당을 하지만 하고 나서 또 안에 그 용산에 있던 집 팔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뭐 형하고 뭐 그 당시 막 캠핑이라는 거가 요즘 막 붐이 일기 직전이었어요. 캠핑장 뭐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준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집도 날리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는 뭐 그 대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살 때 그랬거든요. 구로구 대림동 뭐 이렇게 얘기했길래 야 대림동 막 영등포구 대림동이야 짜증을 냅니다만 대부분 대림동 가면 되게 구로구인 줄 아는데 그 대림동 여러분 저 영등포구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월세로 갔어요. 이사 가자마자 사건 났고요. 뭐 여기서 좀 벗어났는데 그냥 했지만 뭐 아파트인지에 뭐 좀 살다 보니까 뭐 이상한 말투 뭐 연변 말투가 막 들리기 시작한다. 거기까지 막 몰려오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쯤 돼서 다음 달 제가 월세가 없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죽으란 법은 없어서 제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직장 생활을 운이 좋게 한 6년, 7년을 했죠. 횟수로. 그러니까 올 초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그래도 자영업 하다 보니까 자영업 했던 지역과 재취업했던 지역이 비슷했어요. 이상하게 다 이 동네네. 다 종로, 다 종로 바닥이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가다 그 가게 하던 데가 인사동이니까 근처를 근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않는데 진짜를 지나가면서 제가 늘 그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자영업할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몇 년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오늘은 어떤 손님 뭐 기대감으로 하다가 그게 몇 년 동안 막 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계속 돈은 꼬라박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던 방식되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도 월급은 밀리지 말자. 그러다 보니 대출도 받고 아파트 뭐 계속 대출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걸 뭐 계속해서 허우덕될수록 빠진 늪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침에 그 인사동 똑같은 길을 걷는데 그때는 막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옛날에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막 100km 행군하다가 이 길을 내가 다시 막 옛날에 차로 여기를 막 옆에 차가 지나가다가 나도 여기를 차를 지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뭐 옛날에
아버지 산소 쪽 가다 보니까 맨날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여기 행군하던 길인데 맨날 뭐 그런 생각처럼 아련한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다시 하면서 인사동을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재취업하면서 직장생활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도 자영업보다 쉽다. 그래도 지금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급여나 여러 가지 뭐 종교재단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급여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았었지만 모든 거를 만족해하면서 감사하게 됐죠. 내가 뭐 창업할 때 한번 고려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자기가 하던 거에 연장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개성공단 하는 어떤 그 도시 뭐 이런 쪽으로 하던 전문가예요. 외국에서 뭐 해서 공부도 하고 온 전문가인데 또 우리 개성공단 할 때 담당 그러는데 이 친구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뭘 했냐면 자기 딴에는 그래도 뭐 공부 열심히 한 엘리트였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 나온 엘리트였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브런치 뭐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얼마 해서 올해는 안 어울리거든. 딴 사람들이 제가 음식점 한다고 할 때 안 어울려. 저기서 그나마 성격이라도 좀 밝고 뭐 사람들 저겠는데 뭐 다들 저보다 그랬어요. 근데 뭘 했냐면 카페를 했어요. 카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애매한 그런 규모 있잖아요. 아줌마 상대로 해서 뭐 좀 애들 학원 보내고 나서 뭐 그렇게 뭐 그러기에는 뭐 좌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큰 뭐 저가로 하기에는 또 가격도 애매하고 뭐 저도 좀 실패하고 나니까 그런 게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왜 여기 하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뭐 몇 년 하다가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이 친구가 다시 부동산 뭐 진짜 뭐 가방도 길고 전문가인데 그래서 요즘은 해서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다시 뭐 자기 일을 하십니다. 되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그쪽 일을 시작했으면 뭐 유사성이 있어서 좀 그러나 자기 어떤 전문적인 거와 이런 거를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고 관련된 인맥이나 뭐 대단을 활용할 수 있거나 비슷한 일을 좀 해보는 게 우선적으로 해보는 게 우선은 그래도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너무 트렌디한 거 있잖아요. 요즘 탕후루 없잖아. 한동안 탕후루 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거를 쫓다 보면 이건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다. 응? 저도 약간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지금 후회했던 게 다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로 하냐 싶을 때 음식점을 하나 그러면 그냥 설렁탕, 김치찌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식을 코스로 한다는 차별화라는 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음식 패턴을 바꾼다는 게 기껏 하는 게 메뉴나 몇 가지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일주일 전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도 왔는데 소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틀 그러니까 우린커녕 일주일 단위로 와도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김치찌개나 무슨 뭐 서울렁탕 곰탕이나 이런 거는 전날 먹어도 그 다음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게 이게 연속성적인 그런 부분과 유행적인 거 어떤 이런 부분을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 고전은 나름대로 고전으로 만족하고 또 고전이 왜 그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냐. 삼국지가 왜 요즘도 읽히냐. 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옛날에 고전이 삼국지가 왜 요즘도 읽힐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마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너무 낮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은 매출에만 우리 사장님들이 맨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이 얼마. 보통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마진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뭐 총하고 월 매출이 얼마가 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은 결국은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역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비 있잖아요. 치킨집. 대표적인 게 제가 치킨집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치킨집 같은 경우는 요즘은 배달비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다 거기에다가 모든 우리 자영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임대료, 그다음 인건비, 재료비 뭐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충분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리스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백종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백종원 관련된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타격을 받았거든요. 오너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타격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빵집,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같은 전통적인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새로 반짝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가 사업이 뭐예요? 다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을 돈을 받고 많이 빠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짝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는 것도 선택해야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서 했다가는 결국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또 이게 나중에 그만둘 때 폐업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당사자를 해가 폐업할 시에 뭐 위약금 문제가 되게 있어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버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만만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이삿짐. 옛날에 요즘은 이삿짐 센터를 하지만 옛날에 이삿짐 하면 친구들이 다 많은 불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층짜리 올라가면 1층에서 2층만 가도 냉장고 가구 하나 옮겨도 4박 4명 장정 4명이 해도 여기 깨지고 저기 부딪히고 낑낑대고 못해요. 근데 외소한 아저씨가 나이 좀 있으신 분이 딱 냉장고 이때 자기보다 큰 냉장고를 딱 짊어지고 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은 요령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일은 자존심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이 정도 규모로, 그리고 퇴직금 날리기 딱 좋은 경우에 규모가 있습니다. 4, 5억 정도 들려서 창업할 수 있는, 요즘에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딱 그 퇴직금 받은 거를 그거를 딱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런 정도 하고 하면 하지만 바로 날리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이삿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든 식당이든 모든 걸 보면 내가 알바부터 시작해서 20대에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집에서 밑에 있다가 음식에 대한 눈 어깨 넘어서 배워서 메뉴 레시피도 배우고 이러면서 했다가 내가 그 음식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정도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매각에 큰 임대료 비싸지 않은데 내가 해서 서서히 맛을 승부하겠다.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내 가오가 있지. 어떻게 조그맣게 이런 거부터 시작하면 100점 100회 그냥 퇴직금 그대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바로 몇 년 뒤면 내 노후자금 날렸네. 딱 접니다. 응? 요즘 경기도에서 새 살고 있는 호부장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서울에 자가 살던 호부장이 경기도에서 새 살고 있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일 것 같죠? 바로 여러분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아, 오늘 또 술 맛이 절로 나네.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아유, 오늘 후배들한테 익숙한 장소에 와서 오늘 기분 좋게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아, 또 술 땡기는 얘기에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뭐 그 아픔들- 옛날 생각도 나면서 술이 술술 넘어가네.